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지금 나라가 얼마나 심각하게 지금 무너지고 있는가를 다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거는 보는 시각, 이념, 진영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한 나라 안에 두 나라가 있는 그런 지금 실정입니다. 교회도 완전히 두 쪽에 나 있죠. 우리 가문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7년 가까이 애국을 위해서 또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우리들을 모조리 그냥 그 프레임으로 몰아붙여가지고 완전히 그냥 이상한 집단으로 그렇게 매도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며칠 전에 뭡니까 한교총에서도 유영문 목사님 그분이 우리를 갖다가 극우 기독교하고는 같이 갈 수 없다 뭐 이런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참 우리로 하여금 분노케 만드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이 교단 정치하는 사람들, 여기 뭐 교단 정치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교단 정치도 좀 하다가 이렇게 왔습니다만은, 이 교단 정치, 총회 정치에 올라가면은 또 교단 위에 또 이제 한교총이나 또 한기총이나 또 연합 교단 사업 그런 데 가보면은 때로는 정말로 우리가 세상 정치보다도 더 저질적인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사실상 뭐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무슨 교회 정치에 개입하느냐, 강원의 정강훈 목사가 정치에 개입하는 정치 목사다, 극우 목사다, 강원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극우로 이렇게 매도하는 그런 현재 실정이 있습니다. 이 극우라고 매도되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좌파들, 특별히 좌파들의 씌운 프레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용납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지금 한국 교회 또 한국 사회에 발생하고 있죠. 이 좌파가 만든 이 극우 프레임을 지금 국민의힘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한국교회 주류 교회들도 거의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이 거리 투쟁하는 이 세력을, 애국 세력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경멸하는 쪽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그런 분들과 달리 평신도들은 다 깨어나고 있습니다. 평신도들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깨어나기 때문에 자기 교회 목사님과 이념과 따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저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장로님도 있고 뭐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강원운동에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여기 계시는 분들은 우리 정강훈 목사님과 강원 애국 세력들을 갖다가 오래전부터 이렇게 함께하고 그 뜻을 공감하기에 좀 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 운동을 전개하고자 우리 송은근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마이너인 박장로님과 더불어서 함께 이런 자리를 마련한 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정강훈 목사님과 오랜 세월 친구로 있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송 목사님을 저를 또 이렇게 불렀고, 내가 또 정강훈 목사님께 보고를 하고 또 이렇게 정식으로 오늘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분들은 파주를 가고 저는 이곳으로 왔는데 그래 참 앞으로 이제 3.1절 행사를 앞두고 이 가장 큰 행사인데, 그것도 나라가 대통령 이제 최후 진술을 끝났고 마지막 선거를 앞두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이 3.1 행사가 있습니다. 3.1 행사는 1919년에 일제를 대항해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중심이 되고, 그때도 사실상 우리나라는 복음이 들어온 지 30여 년밖에 되지 않았고 20만 정도 되다 그럽니다. 당시에 한국 전체, 남북한 전체에 그렇지 않은 숫자가 한 20만 정도. 우리나라 그 당시 인구가 한 2천만 조금 넘는 그런 상태에서 1% 가까이가 기독교인이었는데 3.1 운동은 거의 과반수가 목사님, 장로님으로 구성돼 가지고 또 교회를 중심으로 그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극소수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또 이렇게 윤 대통령이 탄핵되고 탄핵 과정에 나라가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죠. 단순하게 말이죠. 윤 대통령이 탄핵되었다. 여당과 야당의 그 정치 싸움 해가지고 야당으로 정치 정권이 넘어간다. 이 정도 같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통적인 보수적인 가치, 헌법의 가치를 공유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인정하는 그런 세력으로 넘어가면 우리 아무런 이야기할 거 없어요. 보수 있다, 진보 있다. 그러나 명색이 우리나라에는 보수도 없고 진보도 없습니다. 엄격한 보수 진보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뭐 보수 국민이 보수 맞습니까 저게? 보수의 간판을 걸고 보수표를 받고 있지만은 저 세력이 무슨 보수를 대변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대한민국의 보수라고 하면은 이승만 대통령의 그 건국 이념과 정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이 반만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한 그런 탁월한 그 리더십을 인정하고 공감하고 그분들을 존경하는 그런 집단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 위대한 두 대통령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연설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그 건국적 지각,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 강병의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자유통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최근에 전달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자유우파의 대통령을 하지만 제대로 싸움을 안 한 거예요. 적당하게 표어가 대통령 일을 하다가 마치면 좋은 행복한 퇴임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하다가 좌파에 대해서 눈치만 슬슬 보다가 결국 걔는 막판에 가가지고는 다 깜빵에 들어가고 달에 당하는 이런 비극까지 온 겁니다. 인연 이 세력이 너무너무 광범위 커져가지고 저는 뭐 정목사는 우리는 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하기 전에 벌써 이미 다 나라 현상이 다 알았습니다. 이만큼 지금 무너져 있다는 다 알고 매일 경고를 했죠. 우리가 방송하면서. 그런 대다수 국민들은 몰랐던 겁니다. 막상 계엄령을 선포하고 처음에는 왜 뚱따져같이 무슨 21세기에 무슨 계엄령이냐 이렇게 보수적인 사람들도 다 이거 원망을 하고 이렇게 왜 했느냐 했는데 막상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경위를 담화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또 이렇게 어저께도 이렇게 마지막 최후 진술에서 눈물겹도록 그 이야기했죠. 나라가 이만큼 무너져 있는 것을 소상하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예산을 구체적으로 말했잖아요. 들어온 것 같은 거 북한에서 요구하는 그 모든 것만 전부 다 깎아버리네. 이거는 간첩의 지령 위에는 달리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자유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저런 식으로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거기다가 지금 중국에 대한 우리 이 뭐 젊은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중국이거든요. 중국의 영향력이 한반도에 미치는 걸 가장 거부하는 세대가 2030 세대입니다. 저 세대들은 기성세대 달리 굉장히 우리나라에 자신감을 충만한 세대입니다. 저 세대들은 어린 보릿고기도 통과하지 않았고 날 보니까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운 세계 속에 있는 그런 세대 속에 자랐기 때문에 자신만만하죠. 일본에 더 이상 무슨 뭐 일본에 죽창 들고 뭐 반일할 필요가 없어. 왜? 반일하고 죽창으로 나가서 아니 일본에 콤플렉스를 가진 세대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개인 GNP도 우리가 일본을 이겼고 인연은 모든 문화에서는 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뭔데 그런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경계를 하고 말이죠. 지금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가지고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꿈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완전히 역적인 판도가 바뀐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일본은 뭡니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화 못되기 때문에 앞으로 격차는 더 벌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일본을 의식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도하면서 동북 갈수록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 기성의 고루한 반일 프레임을 만든 것은 바로 북한의 역사가 안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반일, 미국은 노골적으로 때리려고 하니까 우리 국민들 그거는 도저히 용납 안 하니까 치고를 사나 일본을 갖다가 때려가지고 반일 정서를 유발하고 국민의힘은 친일파다. 무슨 친일파입니까?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여행을 일본에 얼마나 가는데 그런 되지도 않은 시대에 뒤떨어진 소리를 하고 말이죠.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아까도 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제가 저쪽에 있으면서 이놈들은 말이죠. 아가리는 반이라고 대가리는 친이란다 그러죠. 그런 말이 유행해요. 말로는 만나는 뭐 아가리로는 뭐 반을 떠들고 앉고 이 머리로 만날 친이라는 거예요. 집에 가면은 일본 차 타고 아들 일본 유학도 보내고 완전히 이거는 이율 배반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인간이 우리나라의 좌파 집단의 그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이야 이 진영에 따라 이념에 따라서 다 쪼개져 있지만은 교회마저 이렇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겠느냐 이 말이죠. 얼마 전에 12.7 행사 왜 했습니까? 그거는 바로 저들이 말한 대로 차별금지법 동성애롭 때문에 그 모여도 그랬잖아요. 그 모임이 딱 그거였습니다. 그러면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을 만드는 추진하는 세력이 누굽니까? 더불어민주당이란 말이에요. 저는 제 정당을 밀어놓고 또 그가 반대하는 이런 모순적인 짓을 지금 한국교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참 대한민국은 너무너무나도 지금 위급한 상태에 있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번 3.1 운동만큼은 이 모든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의 모든 자유우파 세력이 광문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누가 뭐라 그래도 대한민국의 자유우파 자유수호 세력은 가문이 정통성을 가있습니다. 어제 와가지고 갑자기 말이죠. 우리가 그때 대통령 그 탄핵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속적으로 7년간 이 토요일마다 그런 집회를 하는데 갑자기 우리가 뭐 참 사실상 탄핵 당하고 처음에는 말이죠. 내란 수계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같이 저걸 지지하면 내란 선동, 내란 뭐 방조 이런 식으로 하는 분위기가 얼어붙었잖아요. 전부 다. 정치인 또 무슨 학자들도 감히 얼굴을 못 내밀 때 우리 정강목을 중심으로 해서 광화문에서 변함없이 그냥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그리고 그가 말한 그 모든 국가 위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했는데 그래서 했는데 이제 11월 1월달쯤 돼가지고는 또 이제 자라들 12.7대 했던 그 세력이 또 나타나가 여의도에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 좌파들 얼씨구 가면서 갈라치게 하는 겁니다. 광화문파, 여의도파, 무슨 조법, 무슨 연안에 뭐 명동파, 뭐 무슨 파 있듯이 그런 식으로 프레임하는 참 좌파한테 완전 농락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 왜 빌미를 주느냐 이 말입니다. 정강 목사가 수도 없이 소년 목사님한테 전환기한테 이야기해가지고 3일 만원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지간히 그 사람도 여의도에서 한 걸 고소하는 것더라고. 연대는 하되 뭐 여의도라도 말 듣지 않는 소리 그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게?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께서 우리 자유우파 애국운동을 위해서 이 모였으니까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지금까지 우리 마나임 장로님하고 이 송성을 두 분이 저희들하고 소통했는데 좀 더 이 범위를 넓혀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좀 구독수를 많이 불어야 돼요. 그 부른 걸 우리 두 분들한테 좀 잘 해가지고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구독수를 많이 불러가지고 좀 더 강력하게 한국교회 계획을 위해서도 하고 또 이 자유우파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서도 여러분께서 헌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연락책으로서 봉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